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종종 사연을 듣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라는 구절인데요. 인생을 그리 오래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저 노래 가사처럼 정말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더라고요. 늘 여기서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힐링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용기 내어 저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 또래보다 좀 이르게 철이 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서 그런지 특별히 부모님께 손을 벌린다거나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장 취업을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게 부모님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러다 22살이 되던 해에 문득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의 장녀였던 제가 결혼을 해서 자리를 잘 잡으면 동생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당장 만나는 사람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24살을 넘기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던 차였죠. 그러다 우연찮게 회사 차장님의 권유로 소개팅을 할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차장님께서 워낙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던 사람이라 어떤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만나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리 칭찬을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남자는 어려서부터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사람인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아주 대단했어요. 저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도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연애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아주 달콤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는 연애였는데 인생에 이런 재미가 있었나 싶을 만큼 달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죠.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런 달콤함에 한참 푹 빠져 지내고 있었을 때 남자친구가 슬쩍 결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기도 했던 터라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저는 결혼에 있어서 만난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저희 연애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굉장히 반겨주셨어요. 항상 저에게 해준 것이 없다면서 마음 아파하셨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같다며 기뻐하셨죠. 그리고 얼마 후 예비 시어머님을 만나 뵈러 갔어요. 어머님은 저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게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정확한 재산의 정도는 알지 못했어서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자가는 아니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아니 글쎄 코웃음을 치시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황당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어떤 집안의 여자랑 결혼하는지 걱정이 많이 되셔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곧이어 아들이 나물 반찬을 굉장히 좋아한다면서 제게 나물 반찬 20가지 정도는 할 줄 아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한평생 부모님과 살았던 터라 요리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무어라 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얼버무렸어요. 나물 반찬을 못한다고 하면 당장 저를 내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나서서 대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직 어린 아가씨인데 뭘 할 줄 알겠냐면서요. 저도 차차 배워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이때라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너무 어려서 사람 하나만 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결혼 생활은 너무 행복했어요. 저희 둘이 있을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하지만 시어머님이 끼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졌어요. 처음 만나 뵀을 때 그 탐탁지 않아 하는 눈빛은 결혼 이후에도 지속됐어요.
제가 어리고 뭘 잘 모르는 데다가 집안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게 영 내키지 않으시는 모양이었죠. 시어머님은 하나뿐인 아들에 대한 걱정이 항상 너무 많은 분이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로 남편이 어떤 반찬으로 밥을 잘 먹었는지, 저녁밥은 뭘 챙겨줄 예정인지 물어보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더라고요. 네가 결혼을 했으니까 남편 밥은 잘 챙겨줘야 하는 거야. 에휴, 볼 때마다 얼굴이 바짝바짝 말라서 너무 걱정이라니까. 어머님, 그이도 잘 먹고 다니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번 명절에 내 친구는 며느리네가 시어머니 명품 가방도 턱턱 사주고 그러던데 너네 집에서는 그런 거 해주지 못하시지? 명품 가방이요? 아, 어머님 가방 필요하시면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아직 저희 형편이 많이 나아지지는 않아서 비싼 건 어려워도 백화점에서 파는 것 중에 튼튼한 걸로 하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 그런 걸 창피해서 친구들 모이는데 어떻게 메고 나간다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명품 가방 타령을 하시는데 저는 명품의 명자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거든요. 너무 난감해서 남편에게 말하니 그저 그러다 마신다고 허 웃고 마는 거예요. 저는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속이 타들어가는데도 말이죠. 답답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님이 끼어있지 않을 때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연애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었죠. 하지만 달콤했던 순간도 그리 길지는 못했고 월세방에서 시작했던 저희의 결혼 생활은 얼마 지속되지 못한 채 어머님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다달이 나가는 돈을 자기한테 주고 그냥 당신 집에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적당하게 거절할 줄 알았는데 지 엄마가 하는 말이라고 바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면 더 좋지 않겠어? 다달이 월세 낼 거면 차라리 엄마한테 내는 게 나아도 훨씬 낫겠지. 제가 얼마나 불편할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이래서 결혼을 할 때는 최소한 1년은 만나야 한다고 하는 건가 봐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생활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일거수일투족 간섭을 하시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도 3년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아이 소식이 없어서 참 답답하던 와중이었죠. 저는 결혼하면 임신이 곧바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찾아오지 않는 게 마냥 저의 탓은 아닌데 시어머님은 제 속도 모르고 너무 제 탓으로만 몰아가시는 거예요. 솔직히 달갑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들 수도 없는 노릇이니 뭐 어쩌겠어요. 네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니? 밖에서 그 쥐꼬리만한 월급 받겠다고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니까 들어서야 할 애가 생기지를 않는 거지. 그럴 거면 그놈의 일을 때려치던가 해야지.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그 꼴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니? 너가 잘하기만 했어 봐. 애가 왜 안 생기겠어? 예? 어머님, 혹시 제가 얼마나 더 잘해야 하는 걸까요? 그이한테는 정말 부족함 없이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 지금 그럼 내 아들이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있어. 내가 하나하나 간섭을 하지 않으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있니?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래서 사람은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건데 황당하다 황당해. 아이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을 저희 집안 탓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죠. 그러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것처럼 기가 막히는 타이밍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힘들게 만난 아이니만큼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무리하는 것은 안 되겠다 싶었고, 그렇게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초음파 사진만 봐도 어쩜 이렇게 이쁠까 싶었죠.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저를 빼어다 박은 듯한 아들이었어요. 남들은 육아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기도 하던데, 저는 하루 24시간 아이를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육아가 체질이었어요. 시어머님도 제가 아들을 낳아오자 좋아하시는 눈치였죠. 우리 하나뿐인 아들이 아주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왔지요. 장하다 장해 우리 아들. 누가 보면 저희 남편이 배 아파서 낳은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도 태어났으니 저희도 슬슬 분가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시어머님과 합가를 하면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분가를 하자고 얘기했었고, 분가를 목적으로 남편이 돈 관리를 맡아서 했었거든요. 제가 통장을 좀 보고 싶다고 말하니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겁니다.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더군요. 구태여 남편에게 최근 반년간의 카드 내역 통장을 당장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내역들을 보고 기절을 하는 줄 알았죠. 통장엔 차곡차곡 모여가는 줄 알았던 잔고는 온데간데 없고, 카드 내역을 보니 무슨 명품 가방에 5성급 호텔에 저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액의 지출들이 한가득 있는 겁니다. 처음엔 애들러 말을 하더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결국 캐 물으니 답을 하더라고요. 다른 여자가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임신을 하기도 전부터 이미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핍박을 받았던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감쌌던 것도 너무 다 허망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생각할 것도 없다고 여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을 요구했죠.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뭐 이혼? 너 어디서 지금 이혼을 들먹여? 실수 한 번을 안 하는 남자가 어디 있을 것 같아? 네가 아주 배가 불렀지. 그래, 네가 정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 대신 애는 놓고 가. 그리고 위자료로 한 푼도 받을 생각 추호도 하지 마. 네?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저한테 으름장이신 건데요? 그리고 제가 낳은 제 자식인데 왜 애를 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아, 당장 그만두지 못해? 아이고 머리야. 얘가 아주 사람을 잡는구나. 잘못은 지 아들이 했는데 저한테 돈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둥, 애는 놓고 가라는 둥 헛소리를 하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저는 소송 이혼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당연한 결과 상간죄로 죄명이 너무 명확했던지라 합의금과 함께 양육권을 받으면서 이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저분한 싸움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그 인간들에게 받아낼 것은 정정당당하게 받아낼 수 있어서 내심 좋았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 식구들이랑은 완벽하게 연을 끊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배신과 이혼은 저에게 상처였지만 아이에게 그런 가정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고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서 혼자 작은 투룸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예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꼴이 되어버려서 참 죄송스러운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제 앞날만 생각하라며 다독여 주셨죠. 우리 아들은 이제 제법 커서 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걸음마를 막 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죠.
저도 이혼의 상처는 많이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떳떳한 엄마이고 싶어서 취업을 하려 했지만 이미 경력 단절의 시간이 길어져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보자 싶어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재작년부터는 작은 한정식 집에서 서빙 일을 시작하였어요. 접객은 해본 적이 없고 한식집이라 식기도 무겁고 서빙해야 할 음식도 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손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걸 해주니 그거대로 참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다른 직원들보다 30분 먼저 출근을 해서 아무도 없는 조용한 가게에 앉아 커피 한 잔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시간의 여유가 참 달더라고요. 커피를 한 잔하고 있으면 식재료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다 주시곤 하죠. 매일 거치는 저만의 루틴이었어요. 하루는 아침부터 비가 미친 듯이 쏟아붓는 거예요. 평소엔 서로 말도 하지 않은 거래처 직원분인데 그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한마디 건넸어요. 어머, 밖에 비가 이렇게나 많이 오고 있네요. 커피라도 한 잔 하시고 가실래요? 그럼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신세라뇨. 매일같이 마주치는데도 처음 얘기 나눠보게 됐네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우연치 않게 거래처 직원분과 처음 대화를 해보게 되었어요. 거진 1년간 서로 눈인사 혹은 목례 정도만 가볍게 했었거든요. 그분의 목소리가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 줄은 처음 알았네요. 저희는 서로 괜히 어색해서 시덥지 않은 말을 하면서 커피를 나눠 마셨어요. 근데 웃기게도 그날의 기점으로 저희는 매일같이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아침에 커피를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를 보니 아침마다 그를 만나러 갈 생각으로 들뜬 출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거래처 직원분한테 정이 들어버렸죠. 하루는 그분이 먼저 저한테 주말에 뭐 하냐면서 밥을 같이 먹자고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죠. 제가 이혼한 애엄마인 걸 그 사람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더 정이 들기 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어요. 아이는 친정에 잠시 맡기고 그를 만나러 갔어요. 와, 여기 맛집이라더니 정말 맛있네요. 감사해요. 덕분에 이런 귀한 식사도 한번 해보네요. 별 말씀을요.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죠. 동진 씨, 근데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이 말을 하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 저는 결혼을 한 번 했었어요. 전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양육권이 저한테 있어서 아들을 제가 키우고 있어요. 전 남편한테 면접 교섭권이 있어서 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아빠를 만나고 있고요. 그 말 하시려고 그렇게 식사 내내 표정도 어둡고 뜸을 들이고 계셨구나. 근데 지수 씨, 저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수 씨한테 관심 있어서 한참 전에 가게 주방 실장님께서 지수 씨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고요. 그냥 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리 했네요. 그의 대답은 너무 의외였어요. 저희가 처음 커피를 마시기 전부터 저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애딸린 이혼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망설였거든요. 분명 저에 대한 얘기 들으면 실망할 텐데 어쩌나 싶었죠. 그게 참 제가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
곤란하게 만들 것 같아서 미안해요. 되려 저한테 알면서 아는 체 할 수 없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사랑에 빠졌구나 하고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때까지 몰랐는데 그는 저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정말 어찌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이후 저는 그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셋이서 놀이공원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하면서 둘만의 추억이 아닌 셋의 추억을 쌓아갔죠. 제 아이도 점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렇게 한 2년 정도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는 2년간 한 번도 저에게 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아이한테 아빠의 빈자리를 많이 채워줬어요. 이혼까지 한 제가 결혼을 선뜻 먼저 말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가 만난 지 2주년이 되던 날 결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합칠 때가 된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뵐 자신이 없었어요. 어디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저를 좋아하실 리가 없었거든요. 어떤 엄마가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애 딸린 이혼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으시겠어요. 심지어 나이도 제가 많았으니 걱정은 더해만 갔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를 한번 만나보면 그런 걱정은 쏙 들어갈 거라면서 저를 회유하더라고요. 정말 한 달은 설득했을 거예요. 결국 저는 그의 어머니를 만나뵈러 가게 되었죠. 그리고 만난 그의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얼굴 보고 하니까 식구가 될 인연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네요. 아이 녀석이 하도 자랑자랑을 하는 통에 그동안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요. 과거의 아픈 기억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셋이 새롭게 시작해봐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깟 이혼 한 번 한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대수라고. 재혼한 짝이 진짜 짝이라는 어른들 말씀이 괜히 있는 거겠어요? 저도 이렇게 복덩이를 한 번에 둘씩이나 얻게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그의 어머님도 저한테 너무 의외의 감동적인 말씀만 해주시는데 그만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지더라고요. 이런 가족이라면 우리 아들한테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이런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결혼을 한 용기를 낼 필요가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그 해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가 합의하에 식은 올리지 않고 조용히 살림을 합쳤죠. 현 남편은 저에게 좋은 남자이기 전에 아이에게 너무 좋은 아빠였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살뜰하게 아들을 챙기는지 결혼하고 나서 그 모습에 더 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현 시어머님도 나이가 있으신 분답지 않게 열려있는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항상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유건이 엄마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아가니 생각은 어떠니? 하고 제 의견을 물어봐 줄 아시는 분이었죠. 어쩜 그 나이에도 그렇게 깨어 있으실까 싶고 존경심마저 드는 분이었어요. 현 시어머님은 일찍이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지금의 남편과 동생을 키워내느라 안 해본 일이 없으신 분이셨거든요. 현재까지 올해로 20년째 목욕탕에서 세신 일을 하고 계세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도 여유 있는 가정에서 자란 건 아니었던지라 오히려 시어머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일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점점 더 커가니 지금은 아이 케어에 좀 더 집중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요. 엄마라면 다들 아이에게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먹고 사느라 급급하지만 않으면 항상 아이 케어에 집중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알겠다고 했죠.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저녁이 되면 퇴근을 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줄 저녁 밥상을 차리고 아이는 아빠가 돌아오면 달려나가서 아빠를 반겨주는데 너무나도 누리고 싶었던 작은 일상이었거든요. 어쩔 때는 눈물이 나도록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어요. 얼마 후 전 남편에게 다녀온 아들에게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거든요. 엄마, 근데 그거 알아? 아빠도 엄마처럼 곧 결혼한대. 결혼식도 엄청 크게 한다고 했어. 그래? 아빠가 결혼을 한대? 그래서 이번에 아빠한테 갔을 때 아빠가 새엄마 보여준다고 하면서 우리 셋이 만났어.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엄마도 보여줄까? 뭐? 셋이 만났다고? 엄마도 사진 한번 보여줄래? 그리고 사진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는 전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제가 아는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는 이전 시무랑 같이 살 때 저희 집에 자주 오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전 시무랑 같은 재테크 모임을 하던 회원 중 하나였죠. 근데 이 여자가 그때부터 얼마나 잘난 척을 심하게 하는지 볼 때마다 아주 징글징글 했었던 기억이 나요. 거기에 더 웃긴 건 이전 시모도 그 여자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신격화하면서 대단한 사람 마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는데 참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생각했었죠. 한 번은 제 앞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고 집안도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다 면서 면전에 대고 저를 무시한 적도 있었다니까요. 정말 얼마나 몰상식한지 말이죠.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면 결국 저랑 결혼 생활을 할 때 바람이 난 것도 똑같은 사람일 테고 이렇게 되면 이전 시모가 다리를 놔준 것 같은 모양이더라고요. 전 남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예뻐주고 하더니 결국 지가 다리를 놔줘서 아들 세장가 되게 한 꼴이잖아요. 전 남편도 그렇고 결혼한다는 그 여자도 그렇고 둘 다 사치스럽고 돈 무서운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둘이 아주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싶었어요. 더 이상 생각을 해봤자 저만 머리가 아프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 아들이 전 남편을 만나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오늘 나한테 새엄마 되실 분이 진짜 엄마라고 하는데 그럼 엄마는 가짜 엄마야? 엄마가 아빠한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유건이도 못 만나게 해서 아빠가 엄청 오랫동안 속상했다고 하는데 엄마가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거야? 뭐? 네 아빠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그리고 오늘 만나기 전에도 몇 번 전화 와서 그랬었어. 엄마는 새아빠랑 둘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있고 언제 나를 아빠한테 보낼까 생각하는 중이라고. 엄마는 내가 있어서 새아빠랑 행복하지 못하대. 그래서 아빠가 나를 데려오고 아빠 집에 유건이 방을 만들고 있대. 야, 엄마, 나 정말 버리고 새아빠랑 둘이서 행복하고 싶어? 엄마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아빠한테 가고 싶어. 유건아, 절대 아니야. 엄마는 유건이 없으면 살 이유도 없고 새아빠를 만날 이유도 없었어. 절대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한테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할게. 알았지? 그동안 들은 말들은 전부 있는 거다. 아이의 말을 듣고 정말 기가 차서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곧장 전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봐 당신 정말 미친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애한테 그따위 소리를 짓거려 놓은 거야? 그 어린애가 당신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어쩌려고 그래? 이런 식이면 다신 우리 유건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전화해서 대뜸 소리치는 건 어느 나라의 예절이야? 내가 없는 소리 했어? 너도 신혼 즐기고 싶을 거 아니야. 나도 내 아들 다시 내 품으로 돌려놓고 싶어. 그냥 그러지 말고 유건이 나한테 넘겨. 뭐? 넘겨? 야, 애가 무슨 물건이니? 그리고 나쁜 짓은 네가 해놓고 왜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는 건데? 너 애한테 아빠가 엄마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는 왜 못하는 건데? 그리고 그 여자 잘난 네 엄마가 이어준 사람 아니야? 진짜 어이가 없더라. 다신 우리 아들 볼 생각도 하지 마. 화가 날 대로 난 저는 전 남편에게 다신 아들을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법이 정해준 기준이 있어서 어차피 그러지는 못할 거지만 그래도 소리라도 시원하게 한번 지르고 나니 속은 후련하더라고요. 그날 밤 현 남편에게 오늘 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인간 진짜 얼굴에 아주 철판을 깔았구만. 어디 남의 아들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렸대. 다음에 또 그러기만 해봐. 그땐 나한테 곧장 전화해. 당신이 입 아프게 그럴 거 없어. 내가 상대할게. 울지마 여보. 그딴 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까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는 제가 힘들 때 옆에서 가장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한테도 그 말들은 전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느라 정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칠 후였어요. 방과 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야 할 아들이 시간이 되어도 집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학교가 조금 늦나 싶어서 학교까지 가봤는데 이미 교실은 텅 비어 있었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이렇게 늦는 아이가 아니었는데요.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해봤더니 정시에 학교를 무사히 했다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아들이랑 친한 친구의 엄마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역시나 같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유괴를 당한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 안 좋은 상상들이 마구잡이로 시작되면서 순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은 하던 일을 집어던지고 제게 왔어요. 아이의 핸드폰은 꺼져 있어서 연락이 안 되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없었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동네방네를 휘젓고 아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아이가 실종된 지 8시간쯤 지나니 아예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지더라고요.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어떡하냐고 가슴에 치고 있었죠. 남편도 저와 같은 심정일 테지만 애써 감정을 누르면서 저를 다독여줄 뿐이었어요.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은 댁으로 돌아가서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얼빠진 사람 마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듣고 미리 와 계신 현 시어머님이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셨죠. 그런데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심장이 내려앉은 느낌으로 현관을 열었는데 아들이 온 거예요. 정말 그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만천하를 얻은 것처럼 안도가 되었죠. 저는 엉엉 울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대체 어디 있던 거야?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엄마가 늦으면 꼭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하라고 했잖아. 어디 있다가 이 시간에 들어온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상하다. 아빠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했었는데. 나 아빠랑 새엄마랑 같이 있다 왔어. 이것 봐라. 새엄마가 내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도 사주고 새 옷도 사줬어. 엄마 어때? 예쁘지? 그리고 아빠랑 새엄마랑 강변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었어. 뭐?
유건아, 너 지금까지 아빠랑 있었던 거야? 엄마는 네 아빠한테 그런 연락 못 받았어. 이상하다. 아빠가 아까 전화했다고 그랬는데 왜 몰랐지? 아이의 말을 듣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어요. 저보다도 제 현 남편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저와 현 남편은 당장 전 남편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남편은 화가 잔뜩 나서 전 남편에게 다그쳤죠. 이봐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애를 말없이 데려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화했는데 당신 마누라가 안 받더라니까? 뭐? 언제 전화했는데? 이것 봐. 아무런 기록도 없어. 당신 거짓말을 할 거면 좀 성심성의껏 해. 어라? 아까 분명 신호음이 갔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 미안. 지금 미안하다고 이게 될 일이에요? 당신들 이거 엄연히 납치고 유괴야. 알아? 뭐? 납치 유괴? 내가 내 아들 좀 보러 간 게 어떻게 납치고 유괴야? 그리고 좋은 밥 사먹이고 당신네들이 못해준 거 좋은 선물 잔뜩 사줬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 못 배운 것들인 줄 모를까봐 그러는 거야?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내 남편한테 사과해. 그리고 이딴 선물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어디서 벌어온 무슨 돈인 줄 알고 이딴 걸 받겠어. 저는 그 인간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사준 옷이며 장난감이며 싹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답니다. 그걸 본 이전 시모가 눈이 뒤집혀져서 제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이것들아. 어디 감히 우리 며느리가 내 손자한테 사준 것들을 버리고 있어? 네가 우리 집에서 이런 거 한 번 해준 적이 있어? 볼 것도 없는 빌빌거리는 집에서 자란 못 배운 년을 걷어줬었더니 감사한 줄도 모르고 당장 우리 며느리한테 잘못했다고 두 손 모아서 싹싹 빌지 못해? 그리고 우리 손주를 언제까지 니들이 데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배운 년? 당신 지금 제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신 겁니까? 듣자 하니 못 배운 건 마찬가지인가 보네. 어머님, 예전에 어머님 댁에 오갈 때도 느끼긴 했는데 진짜 머리가 텅텅 빈 소리가 나네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지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한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부대끼면서 살았던 게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죠. 저는 이 지저분한 싸움을 그만하고 싶어서 아직 화가 잔뜩 나 있는 남편에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오늘 일로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서 저희 부부 둘 다 까맣게 밤을 지새웠네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르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어요. 그래도 지금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계속 일을 해왔어서 그런지 집에서 살림하면서 쉬는 것도 이제 약간 좀이 쑤시더라고요.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는 너무 답답해서 뭐라도 다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저의 의견에 적극 동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원을 가는 날만 현 시어머님 밑에서 세신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예전에 제가 졸라서 세신하는 방법을 배웠었거든요. 어머님은 젊은 애가 뭐 한다고 이런 걸 배우려 드냐면서 걱정된 소리를 하셨지만 제가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멋있어서 배우고 싶은 거죠. 라고 하니 내심 좋아하는 기색이셨죠. 근데 또 신기하게도 세신 알바가 은근히 재미가 있었어요. 한 명씩 손님을 받을 때는 긴장도 되고 몸도 고단하지만 그 즉시 돈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재미가 또 쏠쏠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어머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쉬는 시간엔 둘이 간식도 먹고 하니까 일할 맛이 났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만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은 어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 건지 저와 현 시어머님이 일하는 그 목욕탕에 전 시모랑 전 남편의 마누라가 온 거예요.
그 목욕탕이 규모가 꽤 크고 유명한 곳이라서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세신 일을 하시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지만 그 꼴 같지 않은 것들이 무시할 거를 뻔히 알아서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희를 보고는 하찮 타는 듯 비웃는데 정말 열이 뻗어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허튼 소리 하실 거면 그냥 지나가세요.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무슨 고객응대가 이래? 내가 설마 너 보러 왔겠니? 여기 목욕탕 건물이 목이 좋길래 이 위에 층에서 장사나 한번 해볼까 하고 건물 보러 왔다가 몸이 찌뿌둥해서 몸 좀 불리려고 왔다. 장사 잘 된다고 하더니 고객응대가 영 엉망이구만. 아주 꼬라지를 보니 그 CM이의 그 며느리네. 아주 둘이 딱 어울리는 일을 하고 있구먼. 고장 나와서 한다는 게 때밀이냐? 어디 때밀이면 때밀이답게 내 몸도 한번 밀어봐라. 내가 너랑 예정을 생각해서 팁 좀 더 얹어줄게. 근데 우리 손주가 엄마 때밀이인 거 참 자랑스러워하겠다. 아줌마, 우리는 당신 같은 부류는 취급 안 하고 응대 안 하니 조용히 지나가 주세요. 그리고 남의 며느리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고요. 아니, 누가 뭐라고 했다니? 그리고 뭐 댁은 여기 대빵 때밀이야?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 모양 빠지게 때밀이나 하고 앉아있네. 나이 먹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나 봐요. 나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며느리한테 이런 거 못 시킬 텐데. 둘 다 아주 철판이구만.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이면 모를까 얼굴을 아는 인간들이 와서 대꾸할 가치도 없는 갑질을 해대는데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점잖고 큰 소리 한번 안 치시는 시어머님께서 폭발을 하기 일부 직전인 게 보이는 거예요. 더 소란스러워지기 전에 빨리 상황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전 남편의 와이프가 제게 이러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천박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이따위 밑바닥 일밖에 없지. 어머님, 이것들 수준 딱 나오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현 시어머님께서 그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냉탕으로 데려가서 그대로 머리를 쳐박기 시작하셨어요. 너 지금 말 다 했어? 니까짓 게 감히 내 금쪽 같은 며느리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 그러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입에 걸레를 물고 태어났냐? 그러자 그 여자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악마 같은 이전 시무는 그만하라고 옆에서 붙들고 늘어졌지만 화가 날 대로 난 현 시어머님을 말릴 수는 없었죠. 그리고 현 시어머님은 그 인간들에게 말해줬어요. 네가 하찮은 때밀이라고 무시하는 내가 이 목욕탕 사장이다, 이 몰상식한 인간아. 내 목욕탕에서 당장 나가. 사실 현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지금의 시어머님은 오랜 시간 새신사로 일을 하시다가 가지고 있던 조그만 땅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목돈이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7년 전쯤 일하시던 목욕탕 건물을 통째로 매매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음식거리니 뭐니 하면서 그때보다 상권이 발달했고 건물값이 매매 당시보다 2배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은 현재 목욕탕 사장님이시자 그 건물의 건물주이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전 시무랑 전 남편 와이프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아주 꼴사나웠죠. 뭐? 당신이 여기 건물주라고?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했었어야지. 이보세요, 사장 양반.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얘기로 풉시다, 얘기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정신 나간 것들아. 2번 다시 내 건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겠어?
또 내 눈에 띄기만 해. 그땐 아주 다리 몽둥이를 확 다 부러뜨려 버릴 테니까. 그러고는 현 시어머님은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의 엉덩이를 발로 확 차버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사람 잡는다고 연기를 펼치는데 아랑곳 않고 자리를 떠버렸죠. 얼마 후 이 영악한 인간들은 우리 시어머니가 알부자라는 것을 알고 폭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는 개수작이었죠. 당장 합의금 주지 않으면 고소해버릴라니까 알아서 해. 자식들 보기 부끄럽게 법정에 서고 싶지 않겠지? 여기 이 계좌로 지금 당장 나랑 우리 며느리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 입금해. 뭐? 2,000만 원? 니네 같은 인간들한테는 2,000만 원도 아깝고 사치야.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은 그런데도 지치지도 않고 계속 돈을 달라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원래도 그런 인간들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대단하더라고요. 결국 저희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금전적 요구를 했던 증거들을 전부 모아서 협박죄랑 공갈죄로 먼저 고소를 해버렸어요. 결국엔 이것들이 우리한테 와서 설설 기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고소를 해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당신네들한테 다시는 얼쩡거리지 않을 테니까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돈 달라고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나 한 사람 괴롭히는 건 상관없는데 내 식구 건드리는 건 못 참아요. 나한테는 딸처럼 소중한 애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법이 무섭긴 한가 보지? 그리고 난 법대로 하는 게 편한 사람이에요. 그냥 법대로 합시다. 어머님은 생각보다 강경하게 대응하셨어요. 적당히 설설기면 취하해 줄 줄 알았는데 얄짤 없었죠. 그렇게 1년이 좀 안 되게 시간이 지났어요. 여전히 저희한테 합의금을 주지 않아서 고소는 유효한 상태였는데 그 사이에 이전 시댁이 파산 신청을 해버린 겁니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저는 뒤늦게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의 마누라는 완전 사기 결혼을 했던 겁니다. 본인 학력이며 가족들 재산, 타고 다니는 외제차,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사기였던 거죠. 이전 시모는 그렇게 어화둥둥 하던 자기 며느리 말만 믿고 담보대출을 받았고 지 아들은 온갖 대출을 다 끌어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영악한 여자는 통장에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동안 저희 아들한테 잘해준 것도 지네 시어머니한테 설설 기면서 비 맞춰준 것도 전부 한탕 크게 치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이미 결혼도 2번이나 하고 미국에 애까지 있는 여자였던 겁니다. 전 남편과 전 시모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직장도 잃고 당장 잠잘 곳마저 없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 저희 목욕탕에 와서는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요. 상황이 이래서 그런데 고소는 좀 취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사장님, 앞으로 깍듯하게 모실 테니까 우리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용불량자라고 어디서도 써주지를 않아서요. 시급은 절반만 주셔도 돼요. 아무리 지저분한 일이라도 다 할게요. 전부 다요. 제발 일할 수만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아가, 우리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 내가 정말 다 잘못했다. 너랑 사장님이 원하면 밤새도록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때는 뭐에 홀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미친놈이었어. 우리 일할 수만 있게 해주면 안 될까? 나도 이렇게 빌게. 뭐 여보? 당신 왜 내 와이프한테 여보라고 하는 겁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다시는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지 말아요.
특히나 내 아이한테는 더더욱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차피 말을 해봤자 통하는 인간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별 수 없이 영업방해죄로 쫓겨났고요. 그 인간들이 불쌍해서 마지막 선처로 고소는 취하해줬어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죄의식이 없던 인간들은 한순간에 몰락을 해버리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지금 남편과의 사이에서 소중한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남편을 꼭 닮은 딸아이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시 육아하는 재미에 빠져서 지내고 있죠.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첫째가 서운해하면 안 된다며 어찌나 애정을 쏟는지 몰라요. 덕분에 첫째도 자기 동생을 엄청나게 애틋해해요. 이렇게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처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점점 쌓여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힘들었던 일들은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언젠가는 완전히 잊혀지겠죠. 지독했던 이 더운 여름밤도 겨울이 되면 서서히 잊혀져 가는 것처럼요. 저의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루한 일상 속에 잠시나마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